자,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온이 되는 거를 원자가 중성인 원자가 쪼개져가지고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됐어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양이온이 음이온이 됐어요.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온을 확인해서 앙금 생성 반응대인데요. 앙금이라는 거는 일종의 가루 같은 고체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하게 액체 상태에 녹아 있다가 뭔가 고체 상태로 가루가 돼서 만들어졌으니까 가라앉겠죠. 그래서 침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온과 이온이 만나서 앙금이 생성되고 가라앉아서 특유의 색깔을 나타내는 반응, 이걸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두 수용액을 섞었을 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각자의 짝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는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에 녹았으니까 이온화가 됐어. 양이온과 음이온은 쪼개졌잖아, 그치? 그런데 내 짝만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짝도 음이온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인데 거기다 한번 줄여주세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을 생성하는 반응이고요. 뭐 당연히 아무 이온끼리 만나서 앙금을 생성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몇몇 이온들끼리 만나면 앙금이 생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래쪽에 2번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을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2번에다가 별표 쳐 놓으시고 앙금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색깔을 여러분들이 외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뭐 좀 못 나갈 것 같아요. 자, 1번 다시 올라가가지고요. 앙금 생성 반응에서 세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밑에 1번 보시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인데 그림을 보면요.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만났어요. 만났더니 혼합 용액에 보면 위쪽에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온에 나트륨 이온하고 질산 이온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있고 밑에 아래쪽에 가라앉은 거 보시면요. AgCl이 이제 합쳐져가지고 결합해서 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거는요. 뭔가 무거운 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그게 앙금이고요. AgCl인데 이걸 읽을 때 우리 염화은이라고 읽어요. 뒤쪽부터 읽고 요거를 제가 한번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직 화학 반응식 잘 모르니까 그냥 식으로 한번 써놓을게요. 염화 나트륨이라는 거는 우리가 식으로 분자식으로 NaCl이라고 했어. 더하기 그 다음에 AgNO3 모르죠 아직은. 질산은이요. 자 읽을 때 뒤쪽부터 읽으면 염화 나트륨 질산은 쓸 때는 앞쪽부터 이렇게 양이온 음이온 쓰고요. 읽을 때는 한글로 읽을 때는 뒤쪽부터 읽는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자 얘가 물에 녹았어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돼요. 자 각자의 짝이 있잖아. Na는 Cl이 원래 짝이야. Ag는 NO3가 원래 짝이야. 커플이야.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갑자기 얘랑 짝이 됐어. 그래서 그냥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식으로 써본 거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몰라도 돼요. Na 플러스와 NO3 만나서 NO3 질산 나트륨이 되는데 얘는 이제 떨어져서도 존재해요. 더하기 이제 얘와 Ag 플러스 은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이 이렇게 만났어. 얘를 버리고 얘를 만나. 그래서 Ag Cl 얘가 염화 은이라는 애고요. 얘는 질산 나트륨인데 같이 존재하기도 하고 물속이다 보니까 질산 이온하고 질산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이 이제 물에 녹아서 따로 존재하는 게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위쪽에 떠 있는 게 그지? 질산화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 질산화 이온 NO3 마이너스와 NA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고 염화은 요 식으로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이제 화살표를 하거든요. 가라앉았다고 해서. 근데 얘가 중요한 건요 색깔이에요. 얘와 색깔을 넣으셔야 돼요. 염화은은 무슨 색이다? 흰색이에요.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염화은 흰색.
흰색 앙금, 염화은. 자, 여러분들 2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한글로도 보시면 돼요. 염화 나트륨과 질산은이 만났어. 자, 요 앞 이렇게 잘라가지고 짝을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염화은 하고 질산 나트륨 이렇게 생성된다라고만 그냥 생각해 주시고, 자, 특정 이온들끼리 만나면 색을 만들고 색이 있는 앙금을 생성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염화은이고 얘가 흰색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식으로는 이렇게 쓰고 이제 한글로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쓰여 있어도 아, 짝을 바꿔가지고 염화은이 생성됐네 그러면 흰색 이렇게 외우는 거야. 생성물 중에 염화은이 있네, 흰색 앙금이지, 이거 외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아이오딘과 칼륨하고 질산납을 섞었어.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막 이제 이온식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 이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아이오딘과 칼륨은 KI가 되겠고요. 아이오딘과 칼륨 KI 더하기, 그 다음에 질산납 PB 2가 플러스였는데 뭐 여튼 NO3 마이너스니까 2개.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쓰면요, 아이오딘화 칼륨이지, 칼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질산납 이렇게 섞었어. 여러분이 보는 거는 이렇게 쪼갰을 때 뭐 한다고? 커플을 바꾼다고. 아이오딘화 납이 되는 거야. 앞쪽하고 뒤쪽이 만나는 거야. 앞쪽하고 앞쪽 아니고 뒤쪽하고 만나는 거야. 질산칼륨 먼저 쓸게요. 질산칼륨 더하기 아이오딘화 납이 또 생성되잖아요. 얘가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돼. 갑자기 노란색이 돼. 무색이었는데 얘도 무색이었는데 얘를 섞어버리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데 그 정체가 아이오딘화 납이고, 얘네가 퍼플을 바꾸면서 커플을 바꾸는 도중에 아이오딘화 음이온하고 납 양이온이 만나서 아이오딘화 납이 되는 앙금이 생성되고, 이 색이 무슨 색? 노란색. 요거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 화학식으로 나오는 확률은 많이 없고 한글로 주어졌을 거야 식들이. 그러면은 아이오딘과 칼륨과 질산납이 많다. 그러면 아이오딘하고 납이 있다. 그러면은 아, 노란색 앙금이, 이거 외우신다고. 알겠죠? 결과물을 외우는 거예요. 결과물. 그래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이 있는데요. 질산은 수용액과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서 뭐 책에도 이제 뭐 동그라미 해서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은과 염화가 만나면 염화은. 알겠죠? 염화은은 이제 우리가 만날 때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HCl이 된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이제 큰 반응식, 화학 반응식을 다 썼잖아요. 그런데 책에는 우리 간단하게 중요한 결과물만 이렇게 썼지. 요거를 우리가 알짜 이온이라고 해요. 알짜 이온 반응이라고 해요. 알짜란 말 알잖아, 그치? 핵심이 되는 것들 이것만 쓰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애들 있죠? 여기 필요 없는 애들, 질산 나트륨이 되고 뭐 질산 칼륨이 되고 이런 애들은 이제 구경만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Na, NO3가 되는 반응은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만나서 Na, NO3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얘는 필요 없잖아, 그지? 구경꾼 이온이라는 거, 그죠? 구경만 하고 있는.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애들을 빼버려. 그래서 책에는 앞으로는 이 반응만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짜 이온 반응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가 있는지만 보면 된다. 은과 염소가 있네? 그러면 염화은이 되겠지. 이거는 흰색 앙금. 이거 모르신다고. 알겠죠? 그래서 한글로 나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 은이 있고 한쪽에는 또 염화가 있네. 염화은이다. 흰색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앙금과 앙금과 색을 한번 써볼게요. 모아서.
대부분은 흰색이에요. 그리고 기타로 나눌 거예요. 일단 A, G, C, L 아니면 염화는 흰색. 세 번째 볼게요. 염화 칼슘하고 탄산 나트륨 있죠? CA 2가 플러스와 CO3 2가 마이너스가 만나서 CaCO3가 되는데 탄산 칼슘 CaCO3 탄산 칼슘이고요. 자, 앞으로 탄산이 들어가는 거나 황산이 들어가면 흰색이에요. 알겠지?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군요. 질산 바륨하고 황산이 만났어. 황산 바륨이라고 하고 BaSO4고 황산 바륨. 자, 이것도 흰색이고요. 보세요. 탄산이 들어가거나 황산이 들어가는 것 중에 칼슘하고 바륨을 만나면 흰색이에요. 그래서 탄산 바륨도 흰색이고요. 황산 칼슘도 흰색이야. 탄산 칼슘도 당연히 흰색이고 황산 바륨도 흰색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헷갈릴 거 없어요. 탄산이나 황산이 들어갔을 때 아 흰색이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작은 칼슘과 바륨이 있을 때 참고로 칼륨은 아니야. 칼슘이야. 칼륨은 어떻게 돼요? 칼륨은 색깔이 없어요. 특정 이온이 색깔 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네 번째 앙금을 생성한 이온 마찬가지로 별표 쳐놓고요. 이제 흰색들이 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황산 칼슘 써놓을게요. CaSO4 황산 칼슘. 마찬가지로 탄산 바륨도 BaCO3 탄산 바륨 다 흰색이에요. 흰색은 이 정도. 그리고 대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탄산이 들어가거나 황산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염화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집에서는 염화은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건 무조건 기억하세요. 염화은은 흰색.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왼쪽에 와가지고 이제 색깔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흰색이니까 색깔 있는 것만 몇 개 외우면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란색이 있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아이오딘화 납이에요. 그래서 PbI2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쓰는데 그냥 한글로 아이오딘화 납이고요. 색깔은 노란색. 노란색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한도에 내에서는 이게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요거 외우세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 대표적인 거 염화은하고 탄산칼슘 요 흰색 두 개. 그 다음에 얘도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색깔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하고 얘는 노란색. 특이하게 노란색이다. 무색과 무색이 섞여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에도 보시면요 정말 이렇게 샛노랗게 나와요.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이 드니? 건강한 느낌이 나니? 아니면 유해한 느낌이 나니? 네, 해롭게 보이죠? 그래서 납이 들어있잖아. 납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면요 납에 중독되면 몸에 큰 병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손들한테도 막 기형아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야 납이. 그래서 딱 보셔도 해롭게 느껴지죠. 그래서 중금속이나 여러 가지 공장에서 폐수 같은 거 있지. 그래서 뭐 납 같은 거 아니면 중금속이나 나쁜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오드를 넣어가지고 아이오딘화 이온을 넣어가지고 노란색이 나옵니다. 그럼 납이 있는 이런 식으로 검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연구실이나 화학과 관련된 회사 뭐 이런 데 가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지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제 염화구리와 황화나트륨인데요. 이게 이제 검은색인데 한번 볼게요. 근데 특이해. 구리는 파란색이라서 책에 보시면 아래쪽에는 파랗게 나와 있지, 그지? 그런데 이제 황과 만나면요 검게 위쪽에 보시면 검은색이 돼 있는 거 보여요? 파란색 위쪽에 검은색이 있지. 파란 거는 구리가 파란색을 띠는 거고요. 구리가 물에 넣으면 파란색을 띄어요. 그래서 특이해. 자, 구리의 불꽃반은 무슨 색인지 기억하는 사람? 구리가 청록색이. 맞아요. 특이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지? 구리는
정말로 그 막 해리포터에 나오는 색깔처럼 정말로 초록색으로 보여요. 신비한 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SF나 이런 판타지 영화 같은 거 보셨을 때 뭐 마법사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요, 초록빛이 나는 거 있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마법 이렇게 막 뭔가 스프 같은 거 할 때 초록색이 나는 거. 그거는 구릿가루를 뿌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위쪽에 보시면 이제 검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황을 만났을 때고요. 요거 그래서 요걸 읽을 때 황화구리 CUS라고 하고요. 뒤쪽부터 읽어요. 황화구리라고 하고요. 검은색인데 당연히 이것도 뭐 색깔을 외우시면 좋아요. 당연히 가장 많이 나오는 제가 빈도 많은 거 제일 많이 요거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니까 또 세 개는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흰색이기 때문에 색깔 있는 거 위주로만 외우셔도 많이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딘은 나오고 노란색, 황화구리는 검은색. 자, 참고로 납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특징은 뭐다? 중금속이에요. 중금속. 몸에 안 좋은 중금속들이 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난다. 알겠지?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암금을 생성하는 이온 중에 아래쪽을 보세요. 몇 가지 이제 기타 색깔이 있는 것들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오딘화 납 방금 말씀드렸던 노란색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황화납이라고 해가지고 검은색 있죠? 그것도 한번 그냥 밑줄만 해 놓으세요. PBS 황화납인데요. 노란색하고 검은색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괴로워 보이니? 검은색 아니겠니? 황이 들어가 있잖아요. 황이 몸에 안 좋잖아. 그리고 이 납도 들어있고. 그래서 황과 납이 만나면 최악이야. 진짜 검은색. 완전 중금속 폐수 덩어리에 들어있는 굉장히 검은 폐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CUS 지금 하는 거는 외우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색깔 있는 거는 구분해 보는 거예요. 네. 아까 전에 CUS 황화구리 했었고 검은색.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모르는 건데 황화 카드뮴이라고 그래요. 좀 마찬가지로 카드뮴도 이제 중금속 중에 하나인데 얘도 폐수 같은 데 섞여 있으면 기형아가 나와요. 우리가 만약 몸에 들었을 때. 그래서 그 가끔씩 뭐 공장 하천 같은 데서 주변에서 뭐 물고기들 떼죽음하고 막 기형 물고기 발생하고 그러잖아. 그게 납하고 카드뮴이라는 중금속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이런 거에 중금속 때문에 것들을 나중에 이제 사회 시간이나 사회 시간 같은 데서 아마 중금속 오염에 대한 이런 거 할 때 나올 거야. 무슨 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아. 왜 있다인 줄 아니? 있다가 일본어로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병들이 많이 사라졌지. 이제 친환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잖아. 근데 옛날에는 공장에 쓰던 폐수도 그냥 다 버렸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기형아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질병을 죽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다 이게 이제 일본어로 뭐 있다이 이렇대요. 있다이 병이라는 게 있고 그게 어떤 그런 중금속인데 정확히 지금 생각 안 나지만 어쨌건 이런 류의 중금속이 들어있을 때 있어요. 이게 카드뮴이 노란색.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카드뮴이라는 거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냥 황이 들어가면은 좀 안 좋구나. 색깔이 변하구나. 기억하라고 쓰는 거예요.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흰색 그냥 몇 개만 기록해 놓을게요. 탄산은 흰색이고요. 그다음에 황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탄산이나 황산이 뭔가를 만났다 그러면 흰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탄산 마그네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흰색. 이렇게 기타 색깔 나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염화은 흰색 꼭 외우시고 탄산칼슘 이거 두 개 제일 많이 나오니까 흰색 꼭 외우시고 탄산칼슘은 우리 주변에서 실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 나오기 때문에 꼭 외우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탄산이나 황산이 뭔가를 만나면 흰색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기억하자 그랬지? 아이od이나 나은 무조건 노란색이 거 제일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 여유 되시면 그냥 얘는 빼고 아 보통 한 검은색이 되구나 이 정도만 그냥 기억하세요.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이런 게 있었지 정도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요거 네모 친 거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한 이온의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제 요 반응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수돗물 속에 있는 염화이온 Cl-가 이제 염화이온이잖아요. 네,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 염화이온이 있는 걸 확인하는 반응물을 찾으면 되겠죠. 염화은인 거야. 그래서 은이 들어간 물질을 넣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은이온을 넣으면 뿌옇게 흐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요. 두 번째, 폐수 속에 있는 나비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경과 관련된 연구 단체, 연구실 아니면은 뭐 대기업에서도 이런 걸 조사할 일이 있다 할 때는 폐수 속에 납이 들어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납은 우리 인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생명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꼭 해줘야 돼. 그러면 아이오딘과 이온을 넣어줘야겠지. 그래서 아이오딘과 넣은 반응을 이온을 넣어가지고 반응을 하면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6번 앙금과 관련된 현상이 이해가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들 지문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번 쭉 볼게요. 조개의 단단한 껍데기나 산호, 탄산칼슘이 주산호거든요. 주원소거든, 원료거든. 탄산칼슘 흰색이잖아. 그래서 조개 껍데기라든지 조개 껍데기를 바위 같은 데 긁어보면 흰색 가루가 나오는데 그게 탄산칼슘이라서 그런 거고요. 산호 무슨 색이니? 산호 흰색이야. 그죠? 네. 탄산칼슘이 뭉쳐서 생긴 게 산호. 두 번째, 지하수를 보일러 용수로 오래 사용하면 보일러 관안에 탄산칼슘이 쌓여서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하수에 왜냐면은 이제 석회수잖아요. 석회수가 녹아 있는 거라서 탄산칼슘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성장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몰라도 돼요. 이거는 X선 촬영할 때 마시는 조영제 황산 바륨이 주성분이라서 그래서 황산 바륨 흰색 아까 했었죠. 네, 가루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앙금이 생성돼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뭉쳤을 때 X선 촬영을 하면은 약품 부분이 이렇게 뭔가 뭉쳐 있는 게 보이겠지. 말해주는 거고요. 석회 동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탄산칼슘이 형성되는 반응이다. 석회 동굴은요, 석회 동굴에 생성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석회수하고 지하수가 만나가지고 탄산칼슘이 쌓이는 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굴이잖아. 그래서 동굴에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라는 게 있고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는 게 이게 뭐니? 석순? 석순 맞니? 네. 하고 얘는 뭐였다? 이게 합쳐지면은 석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생성되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지하수가 흐르다가 여기 어떤 물질 석회수하고 석회석하고 물이 만나가지고 여기 조금씩 녹아서 이렇게 하나씩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여기서 아래쪽이 석순이었구나. 그지?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자라 올라가는 거. 이게 탄산칼슘이에요. 석회 동굴에서 석순, 석주, 뭐 종류석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반응이 이 앙금 생성 반응이고 그게 탄산칼슘 때문이다. 알겠죠? 탄산칼슘 앙금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석순이 된다. 석회 동굴이 된다. 자, 오른쪽에 6, 7, 8, 9번 풀고 뒤쪽에 실험만 보고 오늘 마칠게요. 다음 주는 37페이지 문제부터 풀면서 나갈 건데 한번 문제 풀어 오셔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네, 풀어 오세요. 풀 시간은 없기 때문에 풀어 오시면 제가 빨리 풀고 이제 전기로 넘어갈게요. 전기도 되게 어려워요.
1, 2단원이 여러분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시간을 좀 가지고 하는 건데 또 진도가 밀리기 때문에 네? 이제 정전기는 그나마 쉬운 편이고 뒤에 가면 전류가 어려워요. 와. 이나씨. 제 지금 2단원까지만 넘어가면 이제 할만해. 좀만 참으면 돼. 태영이는 안 하죠? 태양계는 생각 중이야. 뒤쪽에서 간단하게 일단 할까 생각 전혀 중이야. 하지 않았어요. 안 한 친구들이 있어. 하긴 했는데 잘 모르잖아. 네? 지구 넓이 빼고는 싹 다 괜찮아요. 둘레. 자 볼게요. 6번 염화이온과 은이온이 반응해서 노란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염화은은 흰색이야. 근데 X. 이거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화학 반응식으로 쓰라고 하지 않아. 2학년에서는 그지? 그래서 염화이온과 은이 만났다. 염화은인데 무슨 색? 흰색. 그거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염화은, 탄산, 칼슘 흰색. 그 다음에 탄산이나 황산이 들어간 것들 흰색.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노란색. 요거만 외우자. 생성된 앙금의 이름은 염화은이다. 맞아요.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은 영역성에서 이온 상태로 이제 물에 녹아서 존재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는데 색깔이 어차피 안 나기 때문에 몰라 우리는. 5, 7번. 앙금으로 존재하는 물질대인데요. 앙금이라는 거는 색깔로 보이는 걸 말하는 거야. 아까 전에 제가 적었던 것들 찾는 거야. 질산칼륨 색깔이 없어. 앙금이 아니야. 황산 바륨 흰색이에요. 나 맞아. 염화나트륨 소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니? 그냥 몰라 우리 색이 없잖아. 네. 물에 녹는 거잖아. 아이오딘과 칼륨 아니고요. 아이오딘 납이 노란색이야. 탄산 칼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흰색 그지? 네, 남아 맞고요. 질산 나트륨 몰라요. 남아고요. 8번 앙금과 색깔 돼 있는데요. 기억은 Ag 플러스 은이온이고요. 합치면 AgCl 염화은이 되고 흰색. 그 다음에 니은은 탄산이온 CO3 이가 마이너스고요. Cl 이가 플러스와 CO3 이가 마이너스가 만나서 CaCO3가 되는 건데 아직은 몰라도 어쨌건 이게 탄산 칼슘이고 무슨 색? 흰색. 바륨하고 황산화 이온인데요. 자, 요것도 잘 봐봐요. S는 이가 마이너스, SO4 이가 마이너스. 시험 같은 거 보면요. 오늘 같은 아마 이온에 나올 건데 얘는 어떻게 읽는다? 읽을 때, 우리말로 읽을 때. 화이온. 얘는 오늘 시험에 나올 거야. 황산의 이온인데 음이온이니까 화이온이라고. 알겠죠? 황화이온이고 얘는 황산화이온이야. 이런 거 되게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디귿 같은 경우는 황산 바륨이고요. 요거는 이제 식으로는 바륨 이가 플러스 더하기 SO4 이가 마이너스 해서 합쳐서 BaSO4라고 쓰는데 황산 바륨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여기 봐봐. 바륨이 앞에 안 나와 있었잖아. 근데 B에 이가 플러스 제가 적었더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요 밑에 네 번째 아이오딘과 납이고요. 이게 이제 노란색. 그래서 이 노란색 아이오딘만 꼭 기억해 두세요. 9번 수돗물 속에 염화이온은 은이온을 넣었을 때, 은이온을 넣었을 때 흰색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폐수 속의 납이온은 아이오딘화 이온 혹은 I 마이너스. 온 아이오딘 이름 어려우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다. 아이오딘 화 음이온이니까 아이오딘 화 이온. 자 뒤에 넘겨서요. 이온의 전화 확인인데요. 이 실험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도 많이 나오고 문제집 항상 있는 실험이니까 기억해 둘게요.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팩트리 접시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었어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이유는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를 넣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물에다가 전기를 흐르면 전류가 잘 안 흘러. 그래서 전해질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넣어주면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게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이게 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에다가 밑줄 해놓고요. 전해질 써놓으세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는 까닭대인데요. 수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 전해질인, 그러니까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주는 물질인 질산칼륨을 넣는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이다. 그래서 패트리 접시 중앙에 황산구리 수용액 밑줄 해놓고요. 구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황산구리에서 Cu 이가 플러스는 얘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에 넣으면 파란색이에요. 실험을 해가지고 눈을 직접 확인하면 좋을 텐데 뭐 여러분 학교에서도 안 하니까 학원에서 만약에 혹시 실험 같은 거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잘 볼 일은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리는 불꽃 반응은 청록색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물에 넣었을 때 파란색이에요. 잘 기억해. 자, 양 이온이야. 그럼 얘는 무슨 그룹 할까? 비교해볼까? 플러스극, 양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마이너스극 가요. 그러면 음이온이 있겠지. 걔가 MnO4 이가 마이너스고 얘는 음이온이고 가망간이산 화이온이고 얘가 보라색이에요. 그럼 보라색의 물질은 어디로 가겠다? 네, 요거 외우시는 겁니다. 외우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외워서 질문 보고 푸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과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에서 과망간은 MnO4 마이너스 있죠? 4 마이너스. 얘다가 동그라미 쳐넣으세요. 얘가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밑에 실험 결과를 보시면요. 황산구리 수용액을 넣었을 때는 파란색 성분이 어디로 간다? 네, 마이너스극으로 간다. 파란색 성분 마이너스극.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과망간 이산 칼륨을 넣어봤어요. 그러면 칼륨은 어차피 색깔이 없고요. 과망간 이산 이온이 보라색이기 때문에 보라색 성분은 어디로 간다? MnO4 마이너스가 음이온이 어디로 간다? 보라색 성분은 양극으로 이동하더라. 뭘 확인한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구리이온과 구리이온은 뭐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리고 지금 색깔이 있는 성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 근데 색깔이 없는 양이온이나 음이온도 각각 음극이나 양극으로 이동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 패트리 접시 안에 우리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각각의 예를 들면 칼륨 플러스 같은 것들 우리가 전해질로 넣었잖아. 그래서 K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음극으로 가는 거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아. 알겠죠? 얘는 그냥 색깔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지 질산 칼륨인가? NO3 마이너스 같은 애 옆에 이제 같이 넣어줬던 애들 있죠? 얘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양극으로 가는데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진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문제 지문에서는 양극으로 가는 음이온들을 찾으시오 하면은 얘도 집어 넣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구리만 음극으로 간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칼륨 이온도 음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구리 이온, 칼륨 이온은 음극, 가망간이산 이온하고 황산 이온하고 질산 이온. 네. 황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황산 구리가 있었으니까 황산 구리에 있는 SO4 이가 마이너스 있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제 양극으로 가겠죠. 그래서 주변에 눈에 안 보이는 나머지 양이온, 음이온들도 각각의 극을 찾아서 이용한다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죠? 색깔이 없지만 밑에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이동한다. 있고요. 밑에 우리 1번하고 2번만 풀고 마칠게요. 오른쪽에 앙금 생성 반응은 집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뒤쪽에 당연히 문제도 한번 풀어오시고요. 방금 했던 내용이 문제집에도 당연히 있고요. 제가 이제 21번도 그렇고 24번도 그렇고 또 시험에도 분명히 있거든. 25번도 있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틀릴 거야. 한번 볼게요. 누가 많이 틀리지. 자 1번 황산구리 수용액이 파란색을 띠는 까닭 구리 이온이 물에 녹으면 이제
물 수용액상에서는 이제 파란색이기 때문이야. O 맞고요. 가망간이산 칼륨 수용액이 보라색을 띈 까닭은 칼륨 때문이 아니고 가망간이산 화이온 때문이다. 이제 X 칼륨 이온과 구리 이온은 마이너스 극대인데요. 칼륨은 K 플러스니까 맞고 구리 이온도 CU니까 플러스니까 맞죠? 네, 맞아요. O 질산이온, 황산이온, 가망간이산 이온 모두 음이온이니까 양극으로 이용하고요. 맞아요.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은 이온이 흐르기 때문이다. 이동하기 때문이다. 지금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면서 전기의 성질을 띠기 시작했잖아. 그치? 전하를 띈다는 건데요. 요게 뒤에 가면은 정전기로 이어져요. 자, 2번 보라색을 띠는 이온의 이온식 때인데요. MnO4- 라고 써요. 자, 고생하셨고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자, 없으면 바로 시작합시다. 오늘 또 많이 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